네,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안해. 어떡하냐.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제가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 정장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낮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요즘 강의를 지금 이제 10주 프로젝트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5주짜리 AI 관련된 강의를 지금 진행 일주일에 두 가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둘 다 밤 9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하다 이렇게 낮 시간에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보시는 오늘 슬라이드가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그 펠로라는 AI로 가지고 만들었고요. 어, 뭐 프레젠테이션은 펠로라는 걸 만들었고 그 강의 기획안 같은 경우 제가 퍼플리시티와 그다음에 챗GPT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이 컨텐츠를 거의 대부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제가 가졌지만 거기에 이제 따르는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원고를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는 펠로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이제 AI를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고 이런 거는 3년이 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반 전문적인 AI 쪽에 그 엔지니어 출신 강사들이나 아니면 또 전문적 영역의 강사분들이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마케터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AI 강의하는 것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갈까 이 고민 때문에 어, 사실 AI에 대해서 그렇게 실무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퍼널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AI를 적용해서 퍼널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거를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AI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업무 부분들을 한 10분의 1로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효과를 경험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번 주가 4주차에 AI 관련돼서 그 리드 생성 육성 관련해서 AI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오늘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B2B, SMB는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약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100인 이하의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SM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리드라는 용어를 오늘 많이 쓸 건데 리드란 뭐냐 하면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우리는 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리드를 생성한다는 것, 리드를 고객에게 정보를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하고의 관계와 경험을 제공해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걸 육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일단 이제 어떤 퍼널 마케팅 이런 데 많이 쓰는 용어라서 제가 사용했는데 또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 용어로 느낄 수도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잠재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육성하는 이런 영업 마케팅의 전략,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 AI 시대에 어떻게 영업 마케팅 부분들의 전략을 가져갈 건가라는 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심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장식이라고 하고요. 현재 AI 콘텐츠 연구소, 그러니까 콘텐츠 마케팅 연구소는 2017년 제가 저기 사업자를 냈었는데 AI 콘텐츠 연구소는 작년에 저기 10월 달에 10월 1일 날 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을 쭉 하면서 특히 이제 AI 시대를 접하면서 결국은 AI와 콘텐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콘텐츠 부분이 이제 뭐 이런 디자인이나 영상 만들기 같은 이런 아트 쪽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니고 그 대신 제가 오랫동안 콘텐츠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인바운드 마케팅 그다음에 검색 엔진 마케팅 같은 분야는 제가 꽤 오랫동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무를 하고 또 강의를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컨텐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을 목표로 해서 이제 컨텐츠 마케팅 연구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국내 리드젠 그다음에 뭐 또 중사 상공인 쓰는 위시펀드라는 것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허브스피라시라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실무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 여기서 내린 하나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라는 게 자체가
솔루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은 좋은 솔루션을 쓴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케팅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바로 퍼널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퍼널을 중심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B2B 비즈니스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은 포스코 DX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포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에 그래서 그룹웨어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그 외에 CJ 시스템즈의 계열사인 어,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때 당시엔 CJ 시스템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략기획팀에서 한 6개 사업부 정도가 있는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팀에서 제가 마케팅 담당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2B 쪽 중심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레디소프트라고 이제 벤처기업 바람이 불 때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 이제 엑스바디라는 곳인데 엑스바디가 바로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쪽에 이제 했던 경험의 바탕이 제가 B2B 비즈니스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에 다룰 주로 아젠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 그죠? 뭐, 그 다음에 또 AI 시대에 이 B2B 비즈니스 또는 영업 마케팅은 문제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안고 있는가라는 5가지 문제를 먼저 아젠다로 제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마케팅 퍼널, 세일즈 퍼널이라는 것 자체를 어, 알고 또 그걸 운용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이런 5가지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이 2가지 요소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과제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1대1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코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금요일 날 저기 양주시에 가서 의료기기 제조업 규모가 꽤 큰 국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 그쪽과 관련된 한뭐 마켓세어가 상위에 있는 업체에 방문해서 이 마케팅 B2B 마케팅 퍼널 마케팅에 대해서 사실 이제 코칭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전환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고객들이 우린 기존에 이제 제가 CJ 같은 데 있을 때만 해도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영업 담당자가 명함을 들고 브로셔를 들고 옵션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로부터 잠재 고객의 리드를 획득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뭐냐? 그렇게 우리가 찾아갔던 고객 구매의 컨택 포인트들이 대부분 이제 구매과라든가 뭐 이런 쪽이 많을 건데 그들이 이미 MZ 세대인 거죠. MZ 세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인지 단계부터 시작해서 처음 자기가 뭔가 필요한가라는 인지에서부터 그 인지 단계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체를 비교하는 것까지 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에서는 진짜 저기 코로나를 통해서 급격하게 심화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 2019년도에 이미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B2B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미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상당한 부분에서 어떤 처음 고객을 만나는 이 접점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현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변화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조사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70% 이상의 어떤 고객들이 초기에 브랜드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체의 어떤 컨택 포인트를 찾거나 업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은 각종 AI,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검색이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을 쓰기 시작하면서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을 거의 하질 않고 있어요, 거의. 그 횟수가 100위로 한다면은 한 70%는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들의 변화.
즉 시장, 디지털 환경에서 아니면 시장 환경에서 나의 브랜드, 그죠? 나의 서비스가 노출되고 또 처음 고객과의 만날 수 있는 접점이라는 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너무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현실이 또 있냐? 한편 어떤 현실이 있냐면은 여전히 영업, 특히 B2B 비즈니스가 대부분 인적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대부분 성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적 판매의 중심으로 영업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영업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한국에서 AI 관련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이 퍼널 마케팅을 강의를 하게 됐었어요. 직원이 거의 200명 정도가 됐고 매출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하는 회사인데 가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거기 마케팅 담당자가 두 명이 있는데 두 명도 전문적인 마케터가 아니에요. 한 분은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분이고 또 그다음에 웹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디자이너고 한 분은 기자 출신의 글을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터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정도 매출 규모인데. 근데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어, 일학습제라는 거를 하는 회사에 제가 한 1년 정도를 업무에 자문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강소기업,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있었는데 매출이 규모가 꽤 됐어요. 근데 거기에 웹과 관련돼 있는 전문 디자이너가 없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들은 이런 디지털 전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심지어는 뭐 웹 관련돼 있는 웹 디자이너, 웹 전문적인 담당자뿐만 아니라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별 마케팅 담당자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들이 현실 속에서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디지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거 상당히 지금 큰 고민이고 과제고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최근에 어렸던 B2B 비즈니스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 신규 리더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이미 처해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고객 접점을 만들어가는 곳에서는. 그래서 첫째, 이런 신규 리더를 어떻게 생성하고 잠재 고객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봉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정통적으로 잠재 고객 리더를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죠. 전시회 나가서 거기서 잠재 고객들 오게 되면 명함 주고 상담하면서 리더를 생성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학회라든가 아니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잠재 고객 리더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 방문해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남기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 담당자들이 소개를 통해서 방문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잠재 고객의 리드가 생성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그 잠재 고객이 생성되고 난 다음부터 영업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관리되는 기준들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유익 경로에 비해서 체계적인 유익 관리들,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가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거를 크게 3단계 퍼널로 나눌 수 있는데 탑 퍼널, 처음 이제 고객을 만나고 인지하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 탑 퍼널, 그다음 미들 퍼널, 고객과 소통하면서 또 관계를 가져가면서 차가운 고객이 좀 따뜻한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버텀업 퍼널, 즉 이 단계는 영업 쪽에서 이제 실행하는 단계인데 잠재 고객의 딜을 생성하고 직접 이제 약속을 잡아서 제안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클로징까지 하는 그런 단계. 이런 단계별로 어떻게 고객의 리드를 생성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또는 그런 과정에서 고객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고객이 차가운 고객인지 따뜻한 고객인지 뜨거운 고객인지 즉 차가운 기준은 뭐고 따뜻한 기준은 뭐고 뜨거운 기준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에게 제안할 것인가 이런 기준 자체가
대부분 없는 거예요. 인적 판매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냐면은 대규모 어떤 대기업들은 이미 옛날부터 SFA라고 그럽니다.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영업 액티비티 관리하는 거를 시스템화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영업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사실 SMB 기업들은 그런 솔루션을 쓰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뭐 CRM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CRM도 전체적인 이런 퍼널의 어떤 단계별 전략 속에서 체계 속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 담당자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적 영업 활동의 연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즉, 영업에서 만들어져서 차가운 고객이 따뜻한 고객도 되지 않는 상황에 마케팅에서 만들어진 고객이 따뜻하지 않는 상황에 영업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영업에서는 그걸 사실 전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활동의 어떤 낭비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정보는 어떻게 돼요? 컨택 한두 번 해보고 전화를 안 받고 뭔가 반응이 미지근하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죠. 거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리드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또는 마케팅에서 제때 영업에 넘겨주지 않아서 오히려 영업이 정보가 누수되는 이런 현상. 우리가 이런 거를 마케팅에서 사일로라 그러죠. DB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립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리드의 사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리드에 대한 품질 평가나 선별 기준 프로세스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은 뭐냐면 새로운 신규 리드를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뭐 블로그, 카페 아니면 광고 너무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노출되더라도 고객이 뭔가 자기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 정보를 오픈하는 경우가 드물어졌어요. 고객들도 이제 좀 너무 스마트해져 가지고 바로 이런 환경들이 첫 번째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려면은 즉 프리세일즈 하는 앞단계의 마케팅 조직과 실질적으로 고객 접점을 통해서 따뜻한 고객을 클로징으로 끌고 가는 영업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업 쪽에서는 이미 영업 개개인 담당자마다 영업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고객을 컨택하는 방법들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개인적인 특성들에 한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디지털 환경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그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온 방식을 중심으로 디지털을 보조도구로 쓰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디지털 자체의 효율을 못 보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케팅과 영업 간의 어떤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고객 데이터 자체가 물을 흐르지 못하고 이런 적체돼서 사일로의 현상이 사일로라는 게 우리 그 농장 목장에서 이렇게 사료를 담아 놓는 거를 사일로라고 하는데 정보가 그렇게 고립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마케팅에서 사일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업하고 마케팅이 서로 활동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 마케팅 퍼즐 속에 연결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롤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아, 마케팅은 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내 일이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로 채널을 관리하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 그다음 영업한테 그 리스트 넘어가면 그다음 나는 알바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부터 이 컨텐츠가 어떻게 잠재 고객, 어떤 잠재 고객, 즉 따뜻한 고객을 겨냥할 거냐, 차가운 고객을 겨냥할 거냐, 타깃 고객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매점을 어디로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루에 블로그 몇 개 만들어,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만들어. 이게 일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작 영업에서 원하는 타겟팅 된 그런 리드들이 생성되지 못하고 또 생성되어서 유기적으로 영업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우리는 리드를 넘겼는데 영업이 왜 이걸 갖고 활력을 못 하느냐라는 불만이 터지고 영업에서는 리드를 주는데 전부 다 쓸모없는 리드밖에 안 넘어와. 별로 의미 없는 리드를 나한테 주는 것 같아. 이런 서로 간에 불화함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소통이 낮아지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전환율이 낮아지는 문제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마케팅의 역할과 영업의 역할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규정과 그 협업 방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전환되는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인 영업 방식과 디지털 환경의 어떤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 게 바로 또한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전문성입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사실은. 저같이 이제 제가 33년째 지금 마케팅만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요즘 AI 관련된 공부를 일주일에 진짜 한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AI 공부를 위해서 5시간 동안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케팅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전문적인 자동화 솔루션 말고, 구글 앱스라는 거를 써서 고객이 오게 되면 리드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고 자동으로 카톡을 보내고 자동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구현하는 거를 앱 스크립트로 갖고 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일요일 날 5시간 정도 했고 지난주 내내 그거에 매달려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문과 출신도 지금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설문지 조사를 하는 거를 구글 설문지를 프로그램을 갖고 입으로 다 만들어요. 글록3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 있는데, 아, 글록, 내가 설문지를 만들고 싶어. 어떤 목적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설문지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그 설문지를 구글 앱 스크립트로 가지고,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앱 스크립트를 짜줘. 이러면은 얘가 코드로 다 짜져요. 저처럼 문과로서 앱 스크립트는 뭐냐,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앱 스크립트에 딱 넣으면 구글 설문지가 그냥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한 단계 더 가서 문자까지 연결하면 문자를 갖고 딱 보내고 하면은 선물이 들어오면 바로 문자가 답이 가고 그다음에 메일이 가고 카톡이 가요. 이걸 저 같은 문과생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 AI가 도와주니까. 저는 정말 지금 이런 퍼널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는 마케터의 역할이 바뀌는구나. 마케터가 지금까지는 뭐다? 크리에이티브가 컸어요. 뭐 카피라이트 쓴다든가 블로그 글을 쓴다든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마케팅에는 잠재 고객을 육성하고 정말 따뜻한 고객을 만들어서 영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퍼널 단계의 앞에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마케터의 역할이 되고 마케터도 이제 뭐다? 일정 정도의 그런 자동화된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직접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문 인재가 구하기도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발굴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빨리 변하는데 너무나 채널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회사도 보면은 블로그 있죠, 홈페이지 있죠, 유튜브 있죠, 뭐 카카오톡 있죠, 이메일 있죠. 너무 많은 채널. 근데 그 채널이 다 개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전략 안에서 통합적으로 채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홈페이지를 하나를 예를 들어도 홈페이지에도 들어오는 고객이 똑같을 거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가운 고객은 어떡하냐. 자기 문제를 찾다가 우연하게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 보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고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문제가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뭔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이어들이 업체들이 뭐뭐뭐 있는지 알고 그 업체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따뜻한 고객이 있는 거고 뜨거운 고객이 누구냐면 우리 회사를 브랜드를 잘 알아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우리 회사의 채널 블로그도 읽어봤고 유튜브도 읽어봤어. 근데 아직 결정은 안 했어. 그런 어떤 고객별로 홈페이지에 다양한 고객이 들어왔을 때 따뜻한 고객이 만약에 행동하는 걸 어떤 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안서 다운로드 받기, 견적서 다운로드 받기 이런 거 따뜻한 고객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력한 사람은 어떻게 다 우리는 그걸 따뜻한 고객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영업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전송되고 이메일 전송되는 걸 영업 담당자에서 받아서 바로 컨택해도 되는 고객인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홈페이지 이런 정보 뒤져보다가 정보 그냥 다운받아. 이거는 뭐냐? 차가운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그 고객을 바로 영업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영업에서는 시간 낭비되는 거죠. 그런 고객은 어떻게 한다? 딱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자동 후속 번호를 통해서 더 관심 있는 정보를 5차례 정도 보내주면서 고객이 열어보는지 아니면 영상을 플레이해 보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제안을 들어가는 거죠. 웨비나로 끌고 오든지. 근데 거기 참여했다. 그러면 다음에 영업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 자체가 디지털 전략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을 짜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방향이나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하기도 힘들고 또 채널 전략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어렵고 여전히 어떤 그런 마케팅에 대한 결과, 영업에 대한 결과를 감에 의존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아직도 아까 제가 200억 넘는 회사에 갔더니 마케팅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뭐냐? 마케팅 역할을 컨텐츠를 만드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다? 컨텐츠 만드는 역할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앞단에서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 제가 그걸 탑퍼널이라고 했어요. 탑퍼널에서 마케터들이 새롭게 유입,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리드를 분류하고 그 리드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어떤 리드를 영업에게 보내줄 건지에 대한 거를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그 프로세스 따라서 리드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런 마케터들이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가 바로 현실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로 갖고 결국 이제 뭐냐 고객의 구매 여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차가운 고객, 처음 우리가 명함을 들고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명함을 들고 브로셔 들고 와서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제품 검토해 주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영업 담당자는 다 알고 있거든요. 먼저 이분 이쪽에서 예산은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담당자가 누군지, 언제쯤에 구매 결정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또 그 담당자와 내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교환이든 만남이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영업 담당자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우리도 디지털 환경도 똑같다는 거죠. B2B 비즈니스 디지털을 말로써 뭐 우리가 네이버 광고를 한다 아니면 유튜브 광고를 한다 구글 광고를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뭐냐 회원가입 페이지 그죠? 아니면 뭐 구매 페이지로 연결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온 고객이 살 준비가 안 된 고객이 회원가입 페이지 보내고 상담 페이지 보낸다고 그게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살 준비가 안 된 고객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살 준비가 안 된 고객의 여정별로 맞춤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차가운 고객. 차가운 고객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뭔지 잘 몰라요.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정보를 찾는 사람한테 비교, 우리 제품의 어떤 비교 포인트를 준다고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뜨거운 고객, 당장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고객한테는 어떤 걸 줘야 될까요? 바로 이 구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개선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주거나 또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세이브 됐고 그 다음에 효율을 얻었는가라는 그런 비교표를 주는 게 훨씬 낫겠죠. 바로 뭐냐 고객이 여정별로 맞춤화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주는 것 자체가 핵심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해왔다? 대부분 영업사원 담당자가 고객하고 1대1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줬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다?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탑 오브 드 퍼널, 미들 퍼널은 누가 역할을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누가 한다? 마케터가 대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이 영업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 담당자부터 영업이 진행되죠. 그 전 단계는 전부 다 뭐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똑같으면 그걸 읽어볼까요? 안 읽어보는 거죠. 결국 개인화되고 맞춤화되어 있는 정보로서 제공될 때 더 나의 브랜드에 한번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한번 읽어보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여전히 뭐냐 문자로 아니면 메일로 1,000명한테 2,000명 3,000명한테 클릭 한 번으로 보내는 거로 하고 있다면은 절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양질의 품질의 리드를 우리가 육성할 수 없다라는 거가 바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미 그렇게 받고 있어요. 매일 수십 통의 수백 통의 문자와 메일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간 것과 이거 한번 볼까 하고 남겨두는 것들로부터 구분되기 시작하고 열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닫아버리는 것과 끝까지 읽어보는 컨텐츠가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현명하게 컨텐츠를 선별하고 내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컨텐츠를 선별하고 컨텐츠에 내 시간을 소모하는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발송자는 그런 관점을 내가 보내는 고객의 디지털로 보내는 고객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 구매 여정을 가지고 상태를 가진 고객이라는 걸 우리가 잊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일대다로 고객을 접하더라도 고객이 세그멘트 돼서 서로 고객의 행동과 관심과 온도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와 다른 컨텐츠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고객의 구매 여정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효과는 떨어지고 이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고 리더십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브랜딩이나 뭐 아니면 또는 인바운드 마케팅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특히 이 B2B 비즈니스에서는 이 사고 리더십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솔루션 부분, 그 카테고리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인식되는 요소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유튜브나 그죠?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주로 자주 인용하는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 그 업종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잠재 고객들이 그 컨텐츠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신뢰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인바운드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회사에 있는 임원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자의 임원이나 아니면 또는 팀 리더든가 아니면 개발 쪽에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각종 컨텐츠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이런 핵심적인 리더의 어떤 권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초기 단계, 특히 신규 리드를 획득하는 단계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B2B의 고민들,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거죠. 신규 리드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것, 또는 신규들을 획득한 다음에 관리하는 어려움, 또는 그 부분이 마케팅과 디지털 이런 전환 환경에서 마케팅과 영업의 어떤 유연한 유기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는 것. 또 그다음에 빨리 변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갈 건지. 그죠? 또는 브랜드, 현재 업계에서 갖고 있는 우리 브랜드 자체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브랜드 포지션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고객 구매 요정별로 개인화되고 맞춤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고객 요정별 타겟팅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제 현실화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마케팅 퍼널, 세일즈 퍼널을 그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퍼널 이런 글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퍼널이란 결국 뭐냐? 우리 잠재 고객 아까 리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고 향후에 할 가능성 있는 고객의 정보. 우리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이미 그렇게 했죠, 대부분. 처음 고객을 만나서, 만났는데 고객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있거나 살 가능성 있는 고객을 찾아가고 만나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함을 주고, 브로셔를 주고, 그쪽에 명함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처음 리드를 생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인지 단계에서 탑 오브 퍼널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리드를 획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탑 오브 더 퍼널 그리고 미들 오브 퍼널에서는 이제 흥미와 관심을 고려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텀 오브 퍼널은 여기서 이제 영업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업 단계에서
하단 퍼널이 영업으로 넘어가서 딜이 생성되면서 영업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컨택하고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고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버텀업 퍼널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단계들을 단계별로 세그멘트를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모든 고객은 동일하지 않고 그 단계별로 고객을 세그멘트화해서 차별화되고 개인화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야만이 바로 탑 퍼널에서 미들 퍼널로 전환이 생기고 미들 퍼널에서 버텀업으로 생기고 버텀업에서 커스터머로의 어떤 전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회사의 궁극적으로 매출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고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 단계의 전환율이 높아져야만이 결국 최종적인 포캐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환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라는 것 자체가 구분되어서 관리되어야만이 그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바로 이런 퍼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퍼널이 이제는 뭐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대부분 뭐냐? 영업 담당자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 개인적인 업무 스킬에 따라서 사실 여기에 결정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300억 정도 매출하는 AI 개발 업체에 갔더니 영업 담당자가 17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젠 영업 담당자가 명함 들고 고객 찾아가서 영업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단에서 제대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리드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의 리드를 육성하는 단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한테 브랜드의 어떤 경험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주는 이런 앞 단계의 어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영업 담당자들이 아무리 뛰어다니더라도 전환율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영업 현장에 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자, 기존의 마케팅 거의 뭐냐면 인지나 흥미관계에 주로 전시회나 아니면 뭐 세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재 고객들을 유치하거나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췄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영업 활동들에 의해서 영업 담당자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뭐다? 대부분 2단계까지 대부분 뭐다? 이게 뭐냐면 탑퍼널, 미들퍼널의 대부분 활동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디지털의 대부분이 영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에서는 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서 탑오브 퍼널에서 버텀업 퍼널에서 데모하고 그죠? 제안하고 견적하고 결정하는 요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시장 환경에서 이렇게 이미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에 맞게끔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영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에 맞도록 하게끔 인력이나 아니면 영업의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 어떤 딜의 관리 어떤 품질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퍼널 부분들이 앞에서 보였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결국 고객 구매 예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 구매 예정이라는 것은 고객이 처음에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솔루션이든 서비스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알게 되고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결국은 평가하고 그다음에 고려하고 구매하는 과정까지 거치는 고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업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영업은 잠재 고객을 획득하고 그죠? 그다음에 마케팅 자격이 있는 고객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고객과 접점을 통해서 마케팅 퀄리피들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영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이 만들어지면 세일즈 퀄리피티화 되면서 바로 영업에게 리스트가 넘어가고 이때 영업은 딜을 생성하기 시작하면서 영업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결국 영업 기회를 만들어서 클로징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매 여정이 어떻게 우리의 영업 터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각 단계별로 전략들이 구체화되는 것들 자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하나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누가 해줬느냐? 퍼플리시트가 이걸 해줬습니다. 정리를. 자, 우리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세일즈 퍼널 단계 아까 이야기했죠? 탑 퍼널, 미들 퍼널, 버텀업 퍼널이야. 거기에 고객 구매 여정은 뭐다? 탑 퍼널은 인지 단계야. 그 다음에 미들 퍼널은 흥미 관심 단계, 고려 단계가 돼. 그 다음에 버튼 퍼널은 구매 결정까지 단계야.
이럴 때 고객의 온도는 어떻게 볼 수 있다? 탑 퍼널은 콜드한 고객이야. 미들 퍼널은 따뜻한 고객이야. 버텀업은 뜨거운 고객이야. 자, 리드의 지표는 리드를 생성하는 게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QL, 리드에서 MQL이 얼마나 MQL로 육성됐느냐. 그 다음에 육성된 MQL 중에 SQL로 얼마나 리드가 육성됐느냐. 그리고 SQL로 육성된 것 중에 영업계에서 크로징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다 KPI로 설정되고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그때마다 주요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로그나 또 아니면 유튜브나 다양한 걸 통해서 인포그래픽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통해서 아까 사고 리더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 브랜드를 처음 접하게 만들고 신뢰도를 형성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미들 퍼널에서는 웨비나를 통해서거나 그 다음에 이메일 통하거나 아니면 뭐 케이스 스타디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따뜻하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영업 단계에서는 영업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데모 협상 통해서 크루징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자, 이 단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나온답니다. 리드에서 MQL로 넘어가는 게 한 20에서 30%. 그 다음에 MQL에서 SQL이 13%에서 26%. SQL에서 고객으로 넘어가는 게 15%, 30%라고 얘기합니다.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보통 SQL에서 고객으로 넘어가는 게 잘 나가는 기업의 평균 한 14%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고객의 현재 리드들은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고 영업 마케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게 바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퍼널을 도입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우리 회사만의 퍼널을 도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체계적인 리드를 분류할 수밖에 없겠죠. 리드 탑 퍼널, 미들 퍼널, 버텀업 퍼널로 해서 거기 아까 보신 것처럼 영업의 마케팅의 역할, 영업의 역할 그죠? 또 언제 무엇을 MQL로 정리할 것이냐, 무엇을 SQL로 정리할 것인가, 무엇을 영업 기회로 볼 것인가 이런 정리들이 다 되어 있는 거고 하나하나의 딜들은 그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누수 방지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업과 마케팅이 공동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공동 목표가 만들어지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리드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의 어떤 품질에 대한 정의 또 리드를 영업에 넘기는 정의 각 리드 단계별로 마케팅 영업이 해야 될 활동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서로 합의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고립되는 이 사일로 형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Recording in progress. 잠깐만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음소거 안 되신 분. 네. 자, 고객의 여정 문제, 단계별로 맞춤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고객과 맞춤화되고 개인화된 컨텐츠를 통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또 일관성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MQL에서 SQL에서 영업 기회로의 어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업계에서의 어떤 이런 사고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신규 리드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퍼널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먼저 솔루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회사에는 마케팅 전문가가 없고 뭐 이렇지만 그리고 전문 솔루션을 자체 도입하기 전에 먼저 수동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라도 이런 걸 제대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설계 안 돼 있고 솔루션을 도입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한다? 담당자들은 업무는 자기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하고 보고만 솔루션을 하는 이 이원화가 되고 효율은 나지 않아요. 이게 잘 설계되어 있으면 여기에 우리 회사의 규모, 우리 회사의 어떤 업무의 형태, 우리 회사의 판매 방식,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솔루션을 선택하면 돼요. 왜? 지금 대부분 솔루션은 뭐다? SAS, 전부 다 구독형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이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으면 그 솔루션을 선택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솔루션을 선택하면서 정작 이 업무 설계가 퍼널이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리드 관리 육성. 그래서 명확한 리드 분류 교준을 만들어라. 리드 MQL, SQL, 그죠? 그 다음에 딜, 그 다음에 영업 파이프라인, 그 다음 클로즈까지의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져라. 그리고 탑 퍼널, 미들 퍼널, 버텀업 퍼널을 구분해서 그 단계별로 중요한 활동 지표, 그 다음에 평가 지표, 활동 목표, 컨텐츠의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을 정의하라. 세 번째는 이런 걸 따라서 리드 생성 캠페인을 하고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해서 신규 리드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라. 그 다음에 KPI 설정하고 거기다 추적해서 결국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된다면 이런 마케팅 자동화나 CRM을 통해서 전체적인 고객의 어떤 MQL, SQL 이런 전 단계의 고객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품질 이런 거를 영업 마케팅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라.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자동화된 리드 육성의 어떤 프로세스가 셋업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과 마케팅의 협업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영업 마케팅이 공동적인 KPI가 만들어져야 돼요. 리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육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 역할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롤과 책임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문서화시켜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있는 리드의 현황들 또 전환의 현황들을 보면서 그 개선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같은 경우도 어떤 컨텐츠 각 퍼널 단계별로 어떤 컨텐츠가 지금 필요하고 또 어떤 컨텐츠를 더 보강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재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공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는 결국 CRM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자동화되고 더 효율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걸 통해서 이런 성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만 이 그림도 지금 이건 챗GPT가 그려줬어요. 이번에 챗GPT가 달리3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안서 만들 때 거기 이미지 찾으려고 외부에 우리 이미지 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런 거 쓸 필요 없이 챗GPT로 다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온 이미지는 100%다 제가 오늘 챗GPT로 다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통합 마케팅. 결국 우리는 이제는 앞에 이런 아까처럼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각 단계별로 KPI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로스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전환율이 퍼센티지로 나오고 로스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잠재 고객에 대한 페르소나나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고객의 회사에서도 보면은 다양한 업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업종별로 이게 페르소나가 다르고 구매 요정이 달라요. 똑같은 솔루션을 판매를 하더라도.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컨텐츠를 기획하고 인지 단계의 컨텐츠, 그 다음에 따뜻한 고객을 대한 컨텐츠, 뜨거운 고객에 대한 컨텐츠, 그 다음에 컨텐츠의 형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컨텐츠 담당자가, 디자인 담당자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컨텐츠는 그냥 내가 일주일에 몇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퍼널의 어떤 단계에 어떤 고객의 온도에 어떤 목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히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재적시에 메시지 전달. 즉, 문자나 아까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을 시퀀스를 통해서 자동화시켜서 적절할 때 고객한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걸 할 때 A/B 테스트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광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A/B 테스트를 통해서 더 효율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결국 브랜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 웨비나, 뭐 요즘 특히 유튜브 같은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이런 전문성들을 만들어내고 그 전문성이 결국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전환율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기존에 경험했을 때 같은 경우도 어, 옛날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제가 강남에 있는 의료기 저기 코골이 수면건강연구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블로그를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찾아오시는 고객님의 한 80% 이상이 우리가 올려놓은 유튜브를 거의 다 보고 오셨어요. 그다음 또 한 번의 경험은 언제 했냐면은 제가 디지털 인쇄회사에 있을 때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한 포스팅을 한 400건 정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검색 결과에 얼마만큼 나왔느냐? 170개 정도의 키워드가 검색하면 1위에서 5위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전화한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온 전화한 사람하고의 구매 전환이 달라요. 사실은. 처음 접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바로 이런 사고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업종, 내 비즈니스, 내 솔루션에 대해서 업계에서 갖고 있는 신뢰감들. 그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브랜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부분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결국 현재 우리 회사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AI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조, 우리가 진행되고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업 아니면 마케팅의 어떤 영업 방식 또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게 어떤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이제 마케팅 영업이 프로세스화 돼야 된다. 퍼널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화라는 건 솔루션을 먼저 도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의 흐름들을 체계화시키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별로 어, 규정을 하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에 저는 이것부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과 마케팅의 롤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케팅도 이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은 기존에 뭐다? 크리에이티브 하는 역할인데 지금 랜딩 페이지 있죠? 제가 만든 랜딩 페이지 다 요즘 다 누가 만들어주느냐? 스토리보드를 요즘 다 랜딩 페이지를 다 챗GPT가 다 만들어줘요. 제가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은 정말 그 바로 디자인 들어가면 돼요. 그 전제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페르소나 분석이 돼 있고 내가 고객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걸 갖고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하게 되면요. 바로 10분 내로 랜딩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들에서 경험을 해보면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2, 3주 걸려요. 그거 지금 일도 아닙니다. 정말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카피 잘못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피라이트가 만든 최고의 카피라이트 위에 복음가는 카피를 랜딩 페이지 다 만들어줘요. 카피 다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보고서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글록소리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핵심 컨셉은 제가 다 잡았어요. 그리고 글록소리를 통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내용 읽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딱 100%의 컨텐츠를 만들어줬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컨텐츠가 읽어봤을 때 이거 뭔가 되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 느끼셨었나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런 시대 있습니다. 즉 지금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컨텐츠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그걸 뺏겼어요. 자, 이제는 마케터는 뭐 해야 된다? 컨텐츠 만드는 거는 AI를 이용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마케터는 뭘 해야 된다? 리드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관련 있는 잠재 고객의 리드를 생성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고객을 따뜻하게 육성할 거냐? 언제쯤에 적절하게 이 리드를 영업에게 넘겨줄 것이냐? 이런 거에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마케티어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케터의 역할 자체가 저는 다시 이제 리포지셔닝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60대에 들어온 사람도 지금 문과 출신이 구글의 앱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입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로 변했다. 그 다음에 영업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의 큰 역할들이 뭐냐면 고객들한테 제안할 견적서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제안서 만드는 거, 메일 보내는 거, 이런 거 있죠? 거의 대부분 자동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뭐에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결정적인 상황을 끌어내는 타이밍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변화가 지금 목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영업과 마케팅이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이제는 뭐냐? 감으로
영업 활동하고 마케팅 하는 거는 이미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간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버려야 되고요. 고객 구매 예정별로 맞춤화되고 개인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접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컨택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고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솔루션 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걸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뭐다? 매출 중대, 예측 가능한 매출 중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고객 경험이 결국 우리가 지금 메일 받거나 할 때 그렇잖아요. 뭘 하나 신청했는데 바로 피드백이 안 오면은 내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단정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즉각적이고 적절한 때 적절한 메시지로 적절한 피드백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 그 다음에 고객이 영업사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케팅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톤업 매너가 다 틀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효율이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우위적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팀 간의 협업 문화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CJ나 뭐 포스코 근무할 때 그때는 이미 오래전 3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는 마케팅이 거의 대부분이 영업 지원 부서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뭐 프리세일즈 팀이 따로 있긴 했지만 근데 대부분 소기업들은 마케팅들은 그냥 영업 서포트 조직, 영업 지원 조직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업을 활동하면 뭐 제안서 만드는 거, 뭐 만드는 거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게 마케팅 역할처럼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마케팅 중에 좀 그래도 마케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광고 집행하고 블로그 집행하고 뭐 유튜브 만들고 이 사람들 컨텐츠 만드는 사람은 마케터라고 지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마케터는 컨텐츠 만드는 건 기본인데 전체적인 이 퍼널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퍼널을 관리하고 퍼널을 운영하고 정말 매력적인 리드와 따뜻한 리드를 만드는 게 마케터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것. 저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영업과 마케팅이 팀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은 좀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한 50분까지 거의 1시간 딱 채워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저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릴 겁니다. 첫째, 추석 체크하면은 나에게 CRM 마케팅 사수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그냥 허접한 요약본 아닙니다. 제가 보내드린 요약본 받아보셨죠? B2B 비즈니스. 제가 이 요약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열 몇 시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 나에게 CRM 마케팅이 생겼다도 저번에 받아보신 것보다 더 아주 내용이 알찹니다. 자, 이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링크 들으실 때 그 링크에 맞춤형 퍼널 진단 및 퍼널 전략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자, 1시간 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두 개의 셀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만약에 제가 그분들한테 피드백 문자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 우리 회사에서 세일즈 퍼널, 마케팅 퍼널 도입 전략 관련해서 방문해서 세미나로 좀 하고 싶어. 2시간 정도 하고 싶어. 이러면은 제가 유료로 어, 해드립니다. 특가로 해드립니다. 2시간 정도 그 회사에 맞춤화되어 있는 세일즈 퍼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1차로 줌으로 갖고 먼저 협의를 하고요. 거기서 내용을 파악한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세일즈 퍼널 부분을 가해서 어, 세미나를 해드릴 겁니다. 이 비용은 20만 원 받습니다. 교통비만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가하신 분에만 한정해서만 제가 신청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개는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출력 체크해 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요거
화면을 띄워서 제가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출석 체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석 체크만 하실 분은 이름하고 휴대폰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 여기다가 그냥 상담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장식 휴대폰 번호 06278-2581. 제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진행하는 걸 다 뭐냐면 이게 마케팅 자동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신청을 원한다면 신청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시고 하게 되면은 바로 감사 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무료 맞춤 터널 상담하기 하면은 제가 따로 문자로 드린다고 이렇게 감사 페이지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동화된 페이지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유 풀겠습니다. 자, 오늘 오셔가지고 뭐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B2B, SMB 쪽에 영업 마케팅 관련되어 가지고 예,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 환경이나 AI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힘 좀 얻겠습니다. 자, 도움 안 됐다. 2번. 도움 됐다. 1번.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전 마케팅 자동화를 지금 계속 강의를 지금 1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개인이나 기업, 아니면 어떤 1인 기업이나 이런 쪽에 사업하시는 부분을 근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지금 이런 거를 정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했는데, 아유, 말은 쉽지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퍼널 마케팅을 이렇게 설계를 다 합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게 뭐냐면, 퍼널 수익화를 위한 세일즈 퍼널 핵심 역량과 운영 전략이라는 제가 웨비나를 개최하고 거기에 모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 만들고 랜딩 페이지 만들면은 SLO라는 게 뭐냐면 감사 페이지인데 세일큐 리큐레이팅 오프라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랜딩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내가 강의할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서비스를 팔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 딱 하면 바로 여기 이제 그다음 후속 퍼널이 이렇게 쭉 자동화돼서 시퀀스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오늘처럼 라이브 웨비나를 하게 되고 출석 체크를 받게 되고 이렇게 출석 체크를 받는 이유는 뭐다? 웨비나 신청하신 분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구분되고 그분들한테 제가 구분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설계를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공개 세미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다음 세미나를 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실전 과정에 대한 소개 페이지로 자세하게 오게 만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 실전 과제 소개 페이지 다음에 뭐냐면 실전 과제 10주차 과정인데 1주차 과정에 대한 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퍼널을 다 짜고 거기에 따라서 문자, 후속 퍼널 시퀀스 이런 거를 다 짜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을 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실행을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그림만 그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자, 제가 강의 커리큘럼이고, 아, 어, 아까 제가 바로 보여드리려고 짜놨었는데, 꺼내놨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CRM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나눠줄 CRM 자료를 보면은 그 자료가 정말 국내에서 지금 나온 것 중에 CRM 자료로는 최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CRM 책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립시오. 아까 제가 일부러 표시까지 다 해놨는데 좀 표시를 다른 걸 해놨나 봅니다. 음. 저렇게 설계한 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다 구현이 됐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랜딩 페이지가 쭉 설계됐잖아요. 랜딩 페이지가 총 저기 몇 개 들어갔냐면 11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랜딩 페이지가 쭉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아까 프로세스별로요. 랜딩 페이지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랜딩 페이지별로 DB가 남는 과정이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DB가 몇 가지 종류가 나왔다? 6가지 DB 종류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DB 종류별로 문자가 다 이렇게 세팅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가 날아가도록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퍼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게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쭉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구현이 되는 겁니다. 예. 저를 처음 설계할 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회사에서는 개별 캠페인별 이런 퍼널들, 특히 제가 이제 요즘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전시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전시하시게 되면은 전시 오픈 때 전시 방문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시회 와가지고 고객들 정보 넣은 것부터 시작해서 후속 퍼널까지를 완전 자동화시키는 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1차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요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요까지 보여드렸고 향후에 제가 B2B 관련해서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렸다는 이제 B2B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쭉 보여드렸던 리드 생성하는 전략,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유입 채널 저기 설계하는 전략, 뭐 그다음에 리드 육성하는 전략, 리드 전환하는 전략 이런 중요한 꼭지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가 공개 세미나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시간 됐었나 보네. 근데 일하면서 들어가지고 음, 띄엄띄엄 좀 그렇게 어, 들었습니다. 오케이.